네, 잘 쉬다 오셨습니까? 남은 주제 3번과 4번을 한번 해봅시다. 주제 3번, 회전체라는 게 있대요. 뭐예요? 평면 도형을 한 직선을 축으로 한대요. 1회전을 시켰답니다. 그때 생기는 입체 도형을 회전체라고 한대요. 즉 뭔가 직선을 축으로 해서 회전시켜서 생기는 입체 도형이 있을 거야. 그런 입체 도형을 회전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입체 도형을 이렇게 분류할 수 있겠죠. 다면체가 있었고요. 회전체가 있을 겁니다. 다면체 안에는 그냥 정다면체가 있을 거고요. 그러면 정다면체가 아닌 다면체 이렇게 구별할 수 있을 거야. 우리는 지금 입체 도형이라는 분류 아래에 회전체를 배우겠다는 소리예요. 회전체는 평면 도형을 회전시켜서 나온 도형일 것이야. 그러면 첫 번째, 회전축은 무엇인가? 축이 되는 직선을 회전축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 모선은 무엇인가? 회전체에서 옆면을 만드는 선분을 모선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해시켜 드릴까? 제가 여기 손을 그려볼까? 모르겠어요. 여기 손에 제가 여기 엄지 이렇게 막 손이 이렇게 잡혀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그냥 집게라고 할게요. 손입니다. 여기 실을 잡고 여기 무거운 쇠구슬을 달아뒀습니다. 그럼 제가 이거를 빙빙 돌리고 싶어요. 손 같나요? 뭔가 이상한데? 징그러워. 손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하나 둘 셋. 손은 관절이 3개잖아. 여기 이렇게 되겠지 손이. 지금 정신이 나갔어요. 모릅니다. 손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새를 빙글빙글 돌립니다. 얘를 빙글빙글 돌리면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하겠죠. 쇠구슬이 회전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쇠구슬의 궤적은 이렇게 생겼을 것이고요. 이 실의 궤적은 이런 식으로 생기겠지. 따라서 이 실이 옆면을 정확히 말할게요. 실의 움직인 궤적이 회전체의 옆면이라는 것이에요. 이거 이해되시잖아요. 실이 빙글빙글 돌면 실의 궤적을 제가 다 이렇게 표시를 한다면 회전체의 옆면이 되지 않겠습니까? 즉 이 실을 뭐라고 부르냐? 모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이 맨 끝에 있는 선이 모선이 아니라 이 모든 선들이 모선이라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 모든 선들이 모선이라고요. 좋았어. 용어 정리가 끝났습니다. 이 가운데 있는 이 직선이 회전축이 될 것이고요. 모선은 저 파란색 선분이 될 것입니다. 자, 원뿔만 생기겠어요? 아니요. 원기둥도 생기겠죠. 원기둥은 축을 기준으로 직사각형을 빙글빙글 회전시키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원기둥이 나오겠지. 축을 기준으로 삼각형을 붙이면 원뿔이 나올 거고요. 이제 또 원뿔대는 어떻게 만들 것인가? 원뿔을 자릅니다. 어떻게 잘라요? 민명에 평행하게. 그러면 원뿔 부분과 아닌 부분이 나오지. 아닌 부분을 원뿔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오른쪽 명칭 정리할게요.
여기가 밑면이죠. 여기도 밑면입니다. 자, 모선이 여기 있지. 자, 모선은 저 끝부분을 말한 게 아니라 이 모든 부분이 모선이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옆에 있는 이 부분은 곡면인 옆면이 되시겠다. 그 다음 밑면과 밑면 사이의 최단 거리인 수직거리가 원뿔대의 높이가 될 것이야. 자, 한번 읽어 드릴게요. 밑면은 무엇입니까? 밑에 있어서 면이 아니고요. 밑에 있는 면이 아니고요. 평행한 두 면입니다. 옆면은 무엇입니까? 옆에 있는 면이 아니고요. 밑면이 아닐 때 옆면이라 하는 겁니다. 높이는 무엇입니까? 두 밑면 사이의 거리입니다. 그렇고요. 회전체의 종류가 무엇인가? 회전체는 원기둥, 원뿔, 원뿔대, 구등이 있다. 등이라고 했지 얘가 전부가 아니죠. 회전체는 4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원기둥이 뭐예요? 밑면이 원인 곡면으로 둘러싸인 정확히 말할게요. 밑면과 밑면이 서로 원으로 합동인데 옆면이 곡면으로 둘러싸인 입체 도형이죠. 즉 회전축을 기준으로 직사각형을 회전시켜서 만든 회전체입니다. 원기둥은 무엇이냐? 원뿔은 무엇이냐? 회전축을 기준으로 삼각형을 회전시켜 만든 회전체입니다. 원뿔대는 무엇이냐? 사다리꼴을 회전시켰다라고 이해해도 되고요. 원뿔을 밑면과 평행하게 잘랐을 때 원뿔이 아닌 부분을 원뿔대라고 했지요. 자, 그러면 구는 무엇인가? 회전축을 기준으로 반원을 회전시켰습니다. 자, 여기 회전시킨 평면 도형이 다 정리되어 있군요. 직사각형, 직각삼각형, 그 다음 두 각이 직각인 사다리꼴, 그냥 사다리꼴 아니죠? 두 각이 직각인 사다리꼴입니다. 그 다음 반원. 그래요. 여러분들 그냥 삼각형이라고 기억하시면 안 되겠죠? 그냥 사다리꼴이라고 기억하시면 안 되겠죠? 자, 참고 구의 회전축은 무수히 많다. 동의할 수 있습니까? 구의 중심을 지나는 모든 직선이 회전축이 될 거야. 이해가 되시나요? 구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은 모두 회전축이 될 수 있습니다. 구의 직선을 지나는 모든 회전축은 뚫고 나오는 거죠. 모든 직선은 회전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구의 옆면을 만드는 것은 곡선이므로 구에서는 모선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 이해되시나요? 모선이 뭐였죠? 회전체에서 옆면을 만드는 선분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거 예시 드렸죠. 실의 궤적이라고요. 분명히 모선은 선분이라 했지 곡선이라고 한 적 없습니다. 그러니 구의 옆면을 만드는 것은 곡선이므로 선분이 아니다. 따라서 모선은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겁니다. 쉽죠? 문제 풀 겁니다. 다음 중 회전체를 모두 골라라. 회전체 고르세요. 회전체가 뭐였죠? 동글동글하면 회전체입니까? 평면 도형을 회전축으로 1회전시킬 때 나오는 입체 도형이었지. 그렇다면 반드시 회전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니은은 회전축이 여기 정도 있겠죠? 예, 맞습니다. 리을을 보십시오. 회전축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지? 자, 미음을 보십시오. 선생님 곤란한데요. 곤란하지 않습니다. 회전축에 붙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얘는 무엇을 회전시킨 거야? 회전축에서 이만큼 떨어져 있는 이런 찌그러진 원을 타원이라 하는데, 타원을 1 회전시키면 이렇게 도넛 모양의 도형이 생기겠죠? 그렇습니다. 자, 비읍, 얘 회전체인가요? 회전체가 되려면 회전축을 기준으로 대칭이어야 할 것이야. 그런데 여기 손잡이가 여기 달려 있습니까? 아니요, 여기 달려 있어도 회전체가 아니죠? 그렇습니다. 얘는 회전체가 아니군요. 왜 하필 얘와 얘를 넣었을까? 위상 동형이기 때문입니다. 예, 넘어갈게요. Q1은 회전체를 모두 골라라. 리은, 리을, 미음입니다. 자, Q2. 다음 그림과 같은 평면 도형을 회전축으로 하여 1회전시킬 때 생기는 회전체를 그리래요. 뭐 말해라? 이름 말해라. 그리기만 하지 말고 제발 이름까지 말해주세요. 1번, 이 원기둥 생기겠죠? 그림 그립니다. 두 번째, 예, 그래요. 원뿔 나오겠지. 원뿔. 세 번째, 원뿔대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정성스럽게 그리는 겁니다. 네 번째, 구 나오겠죠? 구를 그리는 방법은 이렇게 원을 그리고 여기에 이런 테두리를 하나 그려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얘는 구입니다. 넘어갈게요. 항상 겨냥도는 보이지 않는 부분은 점선으로 표시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은 점선, 보이는 부분은 실선으로 표시해 주세요. 1번, 입체 도형을 다면체와 회전체로 구분하여라. 다면체를 찾으래요. 삼각뿔, 원기둥은 회전체, 사각기둥은 다면체, 구는 회전체, 원뿔도 회전체, 정사면체는 다면체, 오각뿔대는 다면체, 원뿔대는 회전체겠죠. 즉 입체 도형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나뉜다. 다면체와 회전체로 나뉜다. 다면체는 또 뭐 안에 뭐가 있다? 정다면체가 있고 정다면체가 아닌 다면체가 있을 뿐입니다. 2번, 평면 도형을 회전시켜서 회전체 그리래요. 뭐 잘 그리면 됩니다. 보이는 부분은 실선으로, 보이는 부분은 실선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은 점선으로. 자, 얘도 마찬가지. 보이는 부분은 실선으로. 그림 실력 테스트 해볼까? 그지?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겠지? 보이지 않는 부분은 점선으로. 얘는 뭡니까? 가운데가 뚫려 있고 이렇게 그냥 휴지통 모양이죠? 이렇게 그리면 됩니까? 아니요. 이렇게 연결하셔야 됩니다. 왜요? 지금 회전축으로부터 거리가 떨어져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빈 공간이 형성이 되고 꽉 차 있는 공간은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데 보이지 않는 부분은 실선으로 표시하라고 했죠. 여기가 분명히 테두리가 있습니다. 여기도 분명히 테두리가 있어요. 얘 이름은 딱히 배우지 않습니다. 넘어갈게요. 3번, 평면 도형과 그 도형을 회전시킨 도형이 그림과 맞지 않는 걸 고르래요. 기억 볼게요. 그냥 만두 맞죠? 기억. 자, 니은 뭐 가운데 뚫려 있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맞고요. 디귿을 회전했습니다. 얘는 뭐 여기 겉에는 원인데 안에는 뚫려 있는, 어떻게 뚫려 있는 구를 먼저 그리고 안에 또 이런 게 뚫려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리을
얘 맞고요. 미음 얘 맞고요. 비읍 얘 맞습니다. 그래요. 자, 얘를 생성시키고 싶으면 어떤 그림을 그리면 됩니까? 회전축에 평면 도형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 회전했을 때 이런 식으로 뭔가 도형이 생기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지? 이렇게 도형이 생길 거예요. 그렇습니다. 얘를 그리기엔 좀 빡세네, 그지? 중간에 분명히 가운데 구가 뚫려 있을 겁니다. 4번. 그래서 3번의 답이 디귿이고요. 쉽네요. 빨리 넘어갑시다. 평면 도형을 한 직선을 축으로 하여 1회전시킬 때 생기는 입체 도형을 회전시켜서 만든 입체 도형, 회전체라고 합니다. 축이는 직선을 회전축이라 합니다. 2번. 회전체에서 옆면을 만드는 선분을 모선이라 했습니다. 선분이 아니면 모선일 수가 없고요. 3번. 원뿔을 밑면에 평행한 편면으로 자른다면 그때 입체 도형이 두 개가 생기는데 원뿔이 아닌 쪽의 도형을 원뿔대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마지막 주제 4번. 회전체의 성질이 있습니다. 두 개 있고요. 밑에 회전체의 전개도가 있습니다. 여기서 배울 내용은 두 가지가 있고요. 쉬워요. 첫 번째, 회전체의 성질이 있는데 뭔가 도형을 자를 때 항상 뭐가 생기냐면 원이 생긴다고 하는데 늘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떻게 자를 것인가? 회전축의 수직인 거야. 누구의 수직이라고요? 회전축의 수직이야. 그러면 그 잘린 면을 단면이라고 하거든요. 잘려진 면을 형상을 보면 항상 원이라는 것이야. 그러지 않겠습니까? 가래떡을 슝슝 자릅니다. 단면이 원이 생기겠죠. 여기 원뿔이 있습니다. 슉슉 잘라요. 그럼 원이 계속해서 생기겠죠. 왜 푸딩을 잘라요? 이 원이 생기겠죠. 굴을 자릅니다. 원이 생겨요.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2번. 회전체를 자르는데 이제는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른다. 이런 표현이 있어. 자르는 면의 모양을 잘 봐요. 얘가 자르는 면인데 회전축을 지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를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른다고 하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죠. 얘로 자르는데 평면과 회전축이 만나고 있습니다. 교선이 있어요. 이럴 때 회전축을 포함해서 자른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잘린 단면들의 특징은 이렇게 정확하게 자르나 삐딱하게 자르나 그 잘려진 모양은 항상 서로 합동인 것이야. 그지? 그리고 그것은 항상 좌우가 대칭적인 선대칭 도형이라고 합니다. 회전축, 그 선의 대칭적인 도형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겠죠. 자, 그럼 그 선대칭 도형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원기둥을 회전축으로 포함하게 자르면 잘린 면의 모양은 직사각형이고 회전축의 좌우 대칭입니다. 잘린 모양이 직사각형이다. 두 번째, 원뿔을 자릅니다. 회전축을 포함하게 자릅니다.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인 거 맞죠? 좋아,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구나. 세 번째, 원뿔대를 회전축을 포함하게 자릅니다. 그 모양은 평행하지 않는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사다리꼴이군요. 등변 사다리꼴입니다. 네 번째, 굴을 잘라요. 원이 나오겠죠.
아이 쉬워라. 회전체 전개도 우리 초6 때 배웠지 않습니까? 원기둥의 전개도는 직선 부분 하나, 여기 밑면 부분 2개로 이루어져 있지? 그렇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제가 옆면은 곡면이라고 말씀드렸죠. 전개도에서는 옆면이 직사각형이 되는 겁니다. 원뿔도 알지 않습니까? 이제 초6 때는 얘를 별로 이름을 부르는데 집중하지 않았어요. 얘 뭡니까? 부채꼴 아닙니까? 여기 모선의 길이가 서로 같지. 그리고 요것은 분명히 원의 일부처럼 느껴지죠. 부채꼴 하나와 밑면 하나가 붙어 있는데 여기서 알아야 할 거는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뭐랑 같습니까? 밑면의 원의 둘레와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원뿔대를 잘 봐봐. 원뿔대를 잘 봐요. 분명 밑면 하나 있는 건 이해되시고요. 밑면 위쪽에 밑면 하나 있는 거 이해되십니다. 그리고 여기 옆면이 부채꼴이 아니라 뭔가 이 파인애플 조각 같은 그런 느낌의 도형입니다. 자, 여기서 뭐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중요한 것은 우리 밑면의 둘레가 옆면 위쪽의 둘레와 같고요. 밑면의 둘레가 여기 둘레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지? 그래서 저것은 무엇이냐? 부채꼴의 일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럼 뭐 두 밑면의 원은 크기가 당연히 다릅니다. 그리고 뭐 주의, 구는 전개도를 그릴 수가 없어요. 평면으로 나타낼 수가 없어. 그렇다고 합니다. 문제나 풀자고요. 자,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잘랐어. 어떻게 자르는지 확인 좀 하고 봅시다. 회전축이 이렇게 있을 건데 회전축의 수직이라는 것은 이렇게 자른다는 거죠. 그럼 그 단면의 모양이 원기둥은 원으로 잘리고요. 얘 모양을 그리라고 하네요. 그냥 원 그리십시오. 얘도 원 그리십시오. 얘도 원 그리십시오. 얘도 원 그리세요. 전부 다 이렇게 자른다는 거 아닙니까? 그지? 그 다음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잘랐어. 얘는 회전축을 포함하게 잘랐다는 것은 이렇게 자른다는 뜻이죠. 무슨 도형이 생겨? 직사각형이 생겨. 얘는 이렇게 자르면 어떤 도형이 생긴다고 했죠? 삼각형 아니지, 이등변 삼각형이야. 그리라고 했지. 사각형 그리세요. 직사각형 그리시고요. 이등변 삼각형 그리시고요. 얘는 평행하지 않은 두 변이 평행한 등변 사다리꼴 그리시고요. 얘는 원을 그리시면 되겠다. 원. 나이 쉽다. 1번. 다음 중 회전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으면 X표 하여라. 1번. 원뿔대를 일단 누구를 원뿔대야? 회전축의 수직이야. 어떻게 자른다고? 회전축의 수직이라고 이렇게 슬라이스 한다고. 자른 단면은 모두 원이지만 합동은 아니겠죠. 두 번째, 회전체를 그냥 회전체죠.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잘랐어. 그 단면은 선대칭 도형이다. 맞아요. 맞습니다. 3번, 구를 평면으로 자른 단면은 항상 원이다. 구는 어떻게 잘라도 원이에요. 회전축을 포함하든 포함하지 않든 마음대로 자르든 이렇게 대충 비슷하게 썰어도 결국 썰리는 모양은 원으로 썰릴 겁니다. 궁금하시면 썰어보세요. 무조건 원으로 썰립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살짝 만난다고 쳐도 무조건 원으로 썰립니다.
원. 자, 4번. 1번에 4번. 구의 단면 중 구의 중심을 지나는 평면으로 자르을 때 그 단면이 가장 넓다.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여기 위쪽을 살짝 자르면 작은 원이 생기겠지만 구의 중심을 지나면 가장 큰 반지름, 즉 구의 반지름과 똑같아지겠군요. 그래서 가장 큽니다. 자, 2번. 다음 회전체를 회전책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르고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르고 생기는 모양을 차례로 그려라. 문제 좀 읽으세요. 눈으로 대충 스캔하지 마시고요. 평면 2개 잘랐어. 각각 모양을 차례로 그리라고 했지. 그러면 회전축이 어디 있는지부터 파악해야지. 회전축이 여기 있겠습니까? 여기 있겠죠? 그러면 첫 번째 회전축을 포함하게 잘라. 그럼 단면이 이렇게 생기겠지. 두 번째 회전축에 처음엔 수직하게 잘라요. 수직하게 옆면으로 슬라이스. 그럼 그 단면은 원이겠죠. 원. 그 다음 회전축을 포함하게 잘라. 여기 뭐 이렇게 반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2번 회전축이 이렇게 있는데 회전축으로 수직하게 자른다면 그 면은 원인데 가운데 부분이 비어져 있는 원이겠고요. 이제는 회전축을 포함하게 자른다면 잘 봐. 도형이 직사각형인데 중간 부분이 띄워져 있는 그런 도형이 나오실 거예요. 그죠? 이 부분을 그린 겁니다. 이 부분 맞지? 자, 3번 ABCD의 값을 구하여라. 이것은 누구의 전개도야? 원뿔의 전개도야. 자, 그럼 여기가 4고 여기 3이고 5예요. 자, 퀴즈. A는 얼마일까? 몰라요. 자, 그러면 C는 얼마일까? 몰라요. 자, B는 얼마일까? B는 얼마야? 밑면이죠. 밑면의 반지름 얼마야? 3이야. 그럼 C는 뭐랑 같아? 밑면의 둘레랑 같아. 원의 둘레 뭐야? 공식 뭐예요? 생각하세요. 생각 못하면 못 풉니다. 2파이 r 6파이죠. 그 다음 얘는 뭡니까? 얘는 5죠 그냥. 뭐라고요? 얘가 모선이지 않겠습니까? 선생님 저 모르는데요? 얘가 모선이에요. 기억하세요. 원뿔을 전개도로 그린다면 A가 모선의 길이와 같습니다. 잘 안 되시면 얘로 원뿔을 한번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잘 이해가 될 겁니다. 자, 3번에 2번. 얘는 원뿔대. 그래. 그러면 알 수 있는 게 여기가 모선이 되겠지. B는 4야. A는 뭐죠? A는 밑면 중에 작은 밑면의 반지름 2야. C는 뭐죠? 밑면의 반지름 3. 큰 밑면의 반지름. D는 여기 부분 부채꼴의 일부의 호의 길이인 것 같은데 뭐랑 같습니까? 이쪽 밑면의 반지름과 같지. 반지름이래. 원의 둘레와 같죠. 원의 둘레 뭐라고? 2파이 r. 답이 D가 6파이입니다. 자, 진짜 마지막 핵심 개념 정리하기. 지겹죠?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대요. 그럼 생긴 단면은 항상 뭐다? 회전체를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다고요. 그러면 항상 내가 뭐라고? 원뿔이든 뭐든 그냥 항상 원이지 않겠습니까? 그지? 자, 2번.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르는데 그 단면은 모두 뭐고? 서로 같아요. 항상 서로 같을 거야. 서로 같으니 서로 모두 합동이라고 하시는 거고요. 회전축을 대칭축으로 하는 무슨 도형이다? 대칭 도형이다. 선대칭 도형이다. 점대칭, 선대칭 구별해야 하죠. 선대칭 도형이다. 뭔가 배운 듯 안 배운 듯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단어는 그런 느낌을 가져가는 게 맞아요. 자, 여기까지 중1 C3 맞죠? 입체 도형의 파트 1 그 중에서 스텝 1의 개념 강의 부분을 했습니다. 자, 주제 3, 4번은 쉽고요. 주제 1, 2번 위주로 잘 학습을 하십시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들 수고하셨어요.